전반적인 뇌 부피도 0.3%나 이제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5개월 사이에 코로나 양성인 분들은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뇌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죠. 코로나 걸리면 다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수 있고 뇌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롱 코비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내가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크게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보시면 뭐 기억력 저하라던가 수면 문제라던가 피로감을 정말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이런 뇌 기능, 뭐 언어 기능이라던가 이런 브레인 포그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고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죠. 지속적인 기침, 만성 기침. 그리고 이제 후각이나 미각 상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다들 호소를 하십니다. WHO에서도 이 포스트 코비드라고 롱 코비드라고 이미 이제 정식 병명으로 인정을 했을 만큼 이 감염 3개월 안에 발생을 해서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지속되는 후유증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환자들 중에 30-40% 정도는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피로감, 뭐 기침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감각 이상, 두통 같은 뇌 신경계 문제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뇌 신경계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신경계라는 게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거든요. 중추신경계는 그야말로 뇌부터 척수, 뭐 손에 이렇게 끝까지 한 이런 척수까지를 중추신경이라고 말하고요. 말초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신경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운동 힘을 내는 근육들, 그리고 근육과 신경 사이에 있는 이 접합부를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중추신경의 여러 가지 증상은 뭐 뇌피로, 뇌한계, 두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말초신경은 근무력, 근육통, 이명, 감각 이상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해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십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신경계 문제들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브레인 포그 참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안개 낀 뇌. 직역하면 그거죠. 그래서 마치 그냥 질병은 아닌데 이제 뇌에서 구름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그래서 보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 나같지 않게 이제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만 뭐 집중하면 피로하고 졸리고 우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그 초창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입원 당시에 뇌 직접적인 뇌염이나 뇌수막염이 생기면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망 증상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코비드 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코비드 브레인이든 브레인 포그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느냐 보통은 딱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스파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기들이 뇌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리셉터라고 하는 여기에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이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로 인해서 뇌가 사이토카인, 뭐 면역 반응들을 너무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뇌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이제 뇌혈관도 내피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좁아진 부위로 한번 틈이 생겨가지고 피가 줄줄 샌다. 이건 그냥 바로 뇌출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자체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이라던가 혈관 내피세포의 변화들로 인해서 뇌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이 CSF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도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물이 있거든요.
이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 퇴행성 뇌질환에서나 관찰될 수 있는 변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 환자들한테도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요인들은 다 똑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직접 하기도 하고 면역 세포들로 인해서 되기도 하고 이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류 장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 아니면 간접적인 뇌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겁을 먹은 논문은 이거였어요. 이제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실렸는데 코로나19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게 걸렸는데도 뇌가 위축되더라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바이오뱅크라는 연구 센터에서 환자들 뇌 사진을 이제 원래 이렇게 쭉 모아놓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찍어놨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 걸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785명 환자 중에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렸었고 그 나머지 환자들은 코로나 안 걸려서 두 양측의 대조군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한 5개월 정도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뭐 환자들의 당뇨나 혈압이나 흡연하는지 이런 거와 코로나 양성과 음성을 나눠서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양측 비교를 했는데 너무 유의하게 이렇게 후각과 기억 영역과 관련이 있는 이런 안화 전두 피질 이런 뇌 부위와 그리고 해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해마 겨디랑이라고 하는 해마 주변에 있는 이런 세포들 회백질의 두께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뇌 부피도 대조군에 비해서 0.3%나 이제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월 사이에 대조군에 비해서 코로나 양성인 분들은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뇌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환자들이 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나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노인일수록 조금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뇌라는 게 항상 뇌 쪼그라들었다가 이 상태로 계속 퇴화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뇌를 많이 사용하고 잘 회복 수면을 하고 하면은 뇌세포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코 뭐 코로나가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가 됐다는 것에 의의는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영구적인 퇴행성 변화가 완전히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걸 걱정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뇌를 사용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해서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걸리면 다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수 있고 뇌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할 수 있는 뇌 가소성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높이고 뇌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